여러분 혹시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저는 브로콜리를 정말 좋아해서 브로콜리가 들어간 반찬은 물론이고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철분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철분의 함량이 2배나 많으며 독소 배출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필도 풍부해서 간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당뇨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브로콜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브로콜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잘못된 브로콜리 섭취 방법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드실 텐데요.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NRF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NRF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체의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단백질을 뜻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 또는 염증과 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채소나 과일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설포라판은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백혈병 그리고 간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물질인 셀포라판은 조리법에 따라서 함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찌기, 볶기, 물에 데치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찜으로 쪄서 먹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쪄서 먹는 것보다 적지만 프라이팬에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도 항암 성분이 증가하는 것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끓는 물에 그냥 데쳤을 경우 반대로 0.4배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에 넣거나 수프로 끓여 먹으면 항암 성분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결과 역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외에 비타민C 역시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과 피부에 좋은 비타민 A,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 등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 먹는다고 해서 영양 성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항암 채소를 먹는 이점을 누리는 것이 더 좋겠지요. 만약 브로콜리를 물에 데친다면 1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 중에서도 특히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입하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입하신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 되기 전 상태인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으로 존재하다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포벽에 의해서
효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브로콜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설포라판으로 합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을 3배가량 늘려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브로콜리를 잘라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방치하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보다는 미리 잘라서 손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브로콜리와 초고추장은 궁합이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브로콜리에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채소이기도 하지요. 브로콜리 자체의 당지수는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될 정도인데요.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밥 먹기 전에 브로콜리 몇 조각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즐겨 먹는 초고추장은 식초, 설탕, 마늘, 참깨 등을 추가하여 만든 양념인데요. 브로콜리를 초고추장과 함께 먹을 경우 식초의 산성에 의해 베타카로틴과 좋은 비타민들이 파괴되는 영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초고추장보다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당뇨 완화를 위해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잊지 마시고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경우 세 번째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칼륨이 풍부하며 항산화 성분과 다량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및 동맥의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브로콜리는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내의 출혈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브로콜리를 과잉 섭취하거나 주스로 농축해서 드시는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브로콜리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1컵 정도의 브로콜리가 적당한 섭취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권장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단에 포함되는 채소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브로콜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브로콜리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과다 섭취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차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이 과잉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어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조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천드리는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며 토마토의 항암 효과는 베타카로틴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뛰어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증가하는데요.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파괴하는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뇌를 튼튼하게 하고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을 채워주는 효능이 있는 음식 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칼슘, 철분, 비타민 B 등도 두뇌 활동을 좋게 하며 혈행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을 위해 더없이 좋은 영양 보물 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마늘 및 올리브 오일, 그리고 굴소스와 함께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보다 되도록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초고추장 대신 고추냉이나 겨자와 함께 먹는 것이 당뇨 완화를 위한 좋은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브로콜리 섭취와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상추를 2개씩 싸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상추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점심때 상추 먹지 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상추를 드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상추에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상추 줄기 속 하얀 진액에 다량 함유된 멜라토닌과 락투카리움 성분 때문인데요. 상추 진액 성분인 락투카리움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멜라토닌은 불면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 느긋한 마음과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상추에는 락투신 성분이 풍부하여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으로 가득 찬 채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상추도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새마을 정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최악인 상추. 첫 번째는 겉절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삭하고 맛있는 상추 겉절이. 문제는 바로 이 상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설탕에 있습니다. 상추 겉절이 양념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지나친 설탕의 섭취는 몸의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독소를 생성하여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의 해마를 줄어들게 하여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히 설탕을 상추와 먹으면 해로울까요? 상추에는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해서 비타민과 치코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설탕과 같이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이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치코르산이 치매의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을 감소시키는 특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추를 드시더라도 설탕이 가득 함유된 겉절이로 드시게 되면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지 저하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뇌를 건강한 사람의 뇌와 비교한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으며 뇌의 칼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추에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상추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여기에 상추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정화해주어 어혈성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상추의 줄기와 잎에 함유된 락투신이라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발암 물질인 니트로아민을 분해시켜 위암이나 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항균, 항염증 등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상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상추는 기름진 육류를 드실 때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이 풍부하며 상추에 부족한 단백질은 고기가 채워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 특히 불에 구워서 탄 고기는 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상추의 뛰어난 항산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추에 불에 그을린 고기를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직화구이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며 특히 푸른 채소는 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초산성 질소는 체내에 쌓여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드실 때 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상추를 드시는 건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화와 함께 체내에서 계속 줄어드는 루테인은 눈의 망막 한가운데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망막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녹내장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 광선에 의한 시세포 파괴를 방지하여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셔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상추의 초산염은 구강에 좋은 균들과 만나 아초산염으로 변하는데요. 이 아초산염은 특히 신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고 특히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부위에 혈류와 산소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상추를 드시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혈압 약입니다. 상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즐겨 드시는 식품일 텐데요. 그렇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좋다고 매일 다량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와파리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와파린의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고혈압 약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이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추 속의 풍부한 칼륨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상추 드시는 것을 피해주시고 다량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와파린의 항응고 저해작용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세 번째 식품은 우유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상추의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해주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하여 우유를 섭취할 때 쌓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유 속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줍니다. 천연 강장제로도 불리는 상추는 해독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만성 피로에도 좋고 상추 속의 다양한 비타민과 수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완전 식품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양소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자주 보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는 철분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상추는 100g당 2.5mg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우유에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 최고의 궁합이 되죠. 여러분은 당근 좋아하시나요? 저는 반찬으로도 즐겨 먹고 갈아서 주스로도 자주 먹는데요. 당근의 비타민 A와 카로틴은 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식물성 섬유소가 풍부하고 장 속의 유산균인 비피더스균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또 엽산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그루코코르티코이드 물질이 있어 항염증과 항알레르기 작용까지 하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당근은 저장성이 좋은 음식으로 손에 꼽히는데요. 물기를 없애고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영양소의 품질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사시사철 언제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근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당근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그리고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최악인 당근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비빔밥과 김밥처럼 한식에는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는 요리가 많습니다. 또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기도 하는데요. 등산할 때 수분 섭취를 위해 같이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산화효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이와 같은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이 비타민C를 모두 파괴합니다. 그럼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근을 기름 살짝 두른 팬에 볶아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려 주시면 비타민C의 파괴가 억제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생당근이 아니라 볶은 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효소의 활성을 막기 위해서 식초를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히려 당근의 눈 건강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초는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에 최악인 당근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당근 볶음밥과 김밥입니다. 사실 볶음밥과 김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재료들을 볶으실 때 사용하시는 기름이 문제입니다.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오메가6 기름이 문제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오메가6 기름은 몸의 염증과 혈전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정말 많지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으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오메가3 기름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6 과다 섭취의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챙겨서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 오일에 많이 들어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에 최악인 당근 음식. 세 번째는 야채 튀김입니다. 건강에 좋은 야채이니 튀겨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튀김은 무조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당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 탄수화물을 고열의 기름에 튀기게 되면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당독소는 우리의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또 각종 피부질환과 관절염, 골다공증을 발생시킵니다. 계속해서 당독소가 많은 튀김 음식을 드시면 온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나아가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튀김 음식은 자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당근은 카로틴과 비타민 A가 정말 풍부한데요.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한 사과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 사과 샐러드나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도 당근과 궁합이 정말 좋으니 당근 주스 만드실 때 꼭 레몬즙을 첨가해 주세요. 레몬 속의 구연산 성분이 비타민 C의 파괴도 막고 영양분의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려 줄 수 있답니다. 최근에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서 만든 ABC 건강 주스와 양배추와 당근을 삶아 만든 해독 주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는 반드시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제품에 액상과당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우리 몸에 훨씬 더 나쁩니다. 액상과당은 설탕에 비해 단맛이 매우 강하고 저렴하여 정말 많은 식품에 사용되는데요. 설탕이나 과일 속 과당에 비해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엉겨붙는 작용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당독소를 만들어 심혈관과 뇌 건강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간에 쉽게 쌓이기 때문에 지방간과 동맥 경화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결과 당이 안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 속에 최근 논란이 된 발암물질인 아스파탐이 들어있기도 했으니 반드시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액상과당, 콘시럽, 옥수수 시럽 또는 인공감미료라고 써있으면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당근 속의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시력에 필수적인 로놉신을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피부와 점막 형성을 돕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요. 당근에는 루테인, 라이코펜 등의 성분이 많아서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때 계란과 함께 드시면 계란 속 비타민 B군과 함께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 피로회복 효과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 당근은 꼭 계란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특히 계란을 삶거나 술안을 만들어 함께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영양소 손실이 적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당근과 최고의 궁합은 바로 기름입니다. 앞서 튀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기름이 최고의 궁합이라고 하니 황당하셨나요? 여기서 기름은 튀김이 아니라 샐러드용 오일이나 기름에 살짝 볶는 조리법을 의미합니다. 당근 100g에는
주황색소를 내는 베타카로틴이 무려 7,62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는데요. 채소 중 단연 1등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폐기능 증진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숨이 가쁘고 폐활량이 줄어서 고민이셨다면 꼭 당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다만 생당근은 딱딱한 만큼 소화 흡수가 쉽지 않습니다. 생으로 드시게 되면 당근의 영양 성분 중 10%밖에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섭취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는데요. 기름과 함께 요리하시는 것이 당근의 영양소를 최고로 섭취하실 수 있는 기적의 요리법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당근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으니 꼭 껍질채로 깨끗하게 닦아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꿀 좋아하세요? 저는 꿀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적 찬장에 있던 꿀을 엄마 몰래 먹다가 혼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꿀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꿀은 소화 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천연 당분이 풍부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서 운동 전이나 피로할 때 꿀을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꿀은 설탕처럼 아주 진한 단맛을 내지만 설탕과는 다르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식물에서 유래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강장 효과와 피부 미용, 염증 완화 등에도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꿀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차와 섞어서 먹는 것입니다. 녹차나 홍차처럼 차 종류를 마실 때 혹시 떫은 맛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떫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탄닌이라 불리는 성분인데요. 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우리 몸속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해독 작용과 살균, 지혈, 소염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내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는 탄닌산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탄닌산철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특히 탄닌산철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몸에 있던 철분까지 끌어당겨서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차를 드실 때는 꿀을 넣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꿀을 섭취한 지 최소 30분 이상 지난 뒤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차뿐만 아니라 감이나 도토리, 밤, 포도,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마찬가지로 꿀이 들어간 음식은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콩으로 만든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을 위한 수많은 음식들이 개발되면서 꿀을 활용한 메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콩으로 만든 음식. 이를테면 두부나 두유를 드실 때 달콤한 꿀을 첨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콩 음식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은 의외로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우선 콩으로 만든 두유에는 우유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고 꿀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꿀 속의 유기산이 두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여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침전물은 인체에 쉽게 흡수되지 않으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단백질이 가득한 두유와 꿀이 오히려 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콩이 들어간 반찬을 먹은 뒤에 꿀이 들어간 차나 주스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화기 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섭취 후 각각 소화 시간에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는 양파에 꿀을 넣어서 만든 양파 꿀절임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몸에 좋은 양파에 꿀까지 더하면 더 큰 건강 효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은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인 유화알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개선하는 유익한 성분인데요. 하지만 이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가스를 생성시켜 심한 복부 팽만감과 함께 잦은 방귀 등이 동반된 만성 소화불량을 불러오고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학물질은 꿀의 건강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꿀과 양파를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 꿀보다는 식초를 넣어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꿀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실제로 계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대사 질환을 예방하며 계피에 함유된 화합물은 당뇨, 염증, 암과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계피가 꿀과 만나게 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소염 항생제가 되어 병원균과 싸우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환자들에게 꿀 큰 술로 하나에 계피가루 작은 찻수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절 부위의 혈행이 개선되면서 얻어지는 효과로 어깨나 무릎 등의 관절 부위가 시리면서 통증이 있을 때 꿀에 계피를 섞어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더운 여름날 또는 등산할 때 시원한 오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그야말로 온몸이 시원해지는데요. 저는 오이 소박이, 오이 장아찌, 오이 냉국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냉장고 한켠에 오이가 꼭 있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과 싱그러운 향이 일품인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인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이의 놀라운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이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등산할 때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김밥과 비빔밥에도 함께 들어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먼저 오이는 95%가 수분인 과일입니다. 오이를 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이는 꽃에서 자라고 씨앗이 있기에 식물학적으로 채소가 아닌 과일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분이 굉장히 가득한 과일이라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오이의 나머지 5%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특히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C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나 함유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준답니다. 게다가 오이가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은 바로 엽록소 때문인데요. 이 엽록소와 비타민C가 함께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당근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는 열과 산성에 약하니 당근에 열을 가해 살짝 볶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의 비타민C는 물론 당근의 모든 영양소까지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와 가득한 식이섬유로 포만감 1등인 바나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조합으로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둘은 건강에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속 칼륨이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서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이를 잘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 경화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칼륨은 건강에 참 좋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수의 균형이 깨져버려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무력감과 마비 증세,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오이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오이지와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오이를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하게 오이지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쳐 오이장아찌 무침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아무리 소금기를 빼도 짠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로 나트륨을 섭취하셔야만 음식물이 분해되고 혈액이 순환되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장기들과 달리 왜 심장만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염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주는 건강 효능이 엄청나니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짠 음식은 가능한 조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어지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 삼투압에 의해 혈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이 땡땡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심부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신장질환까지 불러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오이하면 시원하고 열을 확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이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몸속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화상 치료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이 가슴속에 뭉친 화병을 해소할 때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풀어진 열이 온몸에 돌아다니며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이에는 차가운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오이에 가득한 수분이 이뇨작용을 해서 풀어진 열이 몸에 돌아다니지 않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오이와 함께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 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몸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와 배는 모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최고인 오이와 배는 독소를 쫙 빼주는 황금궁합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분해에도 참 좋으니 숙취해소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내의 염증이나 화병, 독소 해독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오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륨은 물론이고 오이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 기적의 혈관 건강 성분인 비타민 K입니다. 혹시 혈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오이 속 비타민 K는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로도 문제지만 혈관 내벽에 쌓이고 석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이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오이를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와 오이를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하면 수분만 가득한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오이의 엄청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효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이 속의 피세틴이라는 천연 성분 덕분인데요. 이 피세틴은 항염 효과에도 훌륭하지만 특히 뇌 건강에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 속의 피세틴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에는 뛰어난 항암 효과까지 있는데요. 혹시 오이의 꼭지 부분을 먹었을 때 쓴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 쿠커비타신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특히 간의 독성 해독 효과가 좋아 간암과 전립선암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항염, 항암과 뇌 건강, 치매 예방에까지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셔서 산성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식초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신맛이라 산성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식초 자체는 산성을 띠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분해되어 알칼리 물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 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의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니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초무침이나 오이 피클로도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